자, 하나, 둘. 자, 유튜브도 열어주겠습니다. 유튜브. 자, 유튜브 주소 보내줄게요. 자, 유튜브 주소. 자, 유튜브 주소도 올려놨습니다. 3초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격차를 줄였어요. 화질은 좀 더 떨어졌지만, 그냥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했어요. 그게 눈에 보기 편하다고. 그래도 못 볼 정도는 아니라서 괜찮을 겁니다. 맞죠? 자, 교과서 119페이지. 요 신민회 오늘 되게 중요한데, 아마 너네는 학교 나와가지고, 독도와 간도 얘기는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 간도가 차라리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독도야 뭐 맨날 들어오던 거라서 시험에 나온다면 나오기 뻔한데, 대한제국 칙령 제41조나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근데 그런 거보다 간도가 중요해. 왜냐면 간도는 이제 3단원의 이제 독립운동사거든? 일제 통치방식과 독립운동사인데,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주로 이제 우리 만주라고 알려져 있는데, 만주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하면 간도 지역입니다. 간도가 어딘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네, 그래야지 해외 독립운동사, 우리 역사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해외 독립운동사입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듣도 보도 못한 만주에서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정리하는 게 쉽지 않다고. 자, 박예나 지금 잘 들리죠? 박예나 씨. 박예나. 듣고 있나? 박예나? 황희찬? 아, 쌤 목소리 잘 들리죠? 네. 네네. 자, 오늘은 선생님, 도와주세요. 왜? 왜 이런 소리를 끄는 방법 알려주세요, 쌤. 왜 이론의 소리를 끄면 안 되고요. 유튜브의 소리를 끄세요. 그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소리는 그냥 그대로 듣고요. 유튜브는 아마 영상하고 싱크가 한 3초 정도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 3, 4초. 약간 늦지? 들어가서 끄면 되는데. 어? 끌 수가 있어? 응. 끌 수 있대. 나만 안 알려준 거네. 그 설정에 소리 설정만 끌 수 있는데. 그래, 설정 가서 끄면 된대요. 나도 안 해봤지만. 그러니까 뭐, 내가 보기에는 유튜브를 끄는 것보다는, 왜 이론을 끄는 것보다는 유튜브 소리를 끄는 게 낫던데. 애들 그렇게 많이 하던데.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만 듣고 있으면 내가 질문해도 좀 늦습니다. 반응하는 속도가. 3, 4초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여튼 둘 중에 하나만 켜놓으세요. 근데 그 웨이로는 너무 화질이 안 좋더라고. 수채화 같이 나옵니다, 거의. 그래서 보기 힘드니까. 그래서 일단 신민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신민회는 엄청 중요해요. 시험 문제 나오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요. 신민회는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일단 신민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알겠습니까? 만들어지게 된 배경 목표 그 다음에 주요 인물 이런 것들 한번 다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신민회가 했던 구체적인 활동까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살펴봐야 되고, 되겠나, 이거? 그 다음에 120페이지 하려고 하는데, 하자, 그냥. 120페이지 나오는 독도 이야기.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제 뒷파트가 약간 좀 맥락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동영상 다 찍어가지고, 과제로 돌렸습니다. 자, 일단은 이 배경은 뭐냐면, 얘들아. 사실상 있잖아요. 일제가 1907년쯤 되면 거의 뭐 대한제국의 모든 행정법을 다 장악하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너네 보안법이라든가 보안법, 그 다음에 신문지법 뭐 이런 걸 제정해가지고 반일운동 단체들을 탄압합니다. 활동 못하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합법적으로는 일본에 저항하는 게 힘들어져요. 아직 뭐 식민지까지는 안 됐지만 이런 뭐 행정권을 뭐 이런 법을 제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반일 단체를 갖다가 어떻게 탄압하는데 어떻게 합법적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얘들아. 신민회는 앞서 봤었던 뭐 보안회라든가 헌정연구회라든가 대한자강학원 어떤 점에서 크게 다르냐면 두 가지 점에서 달라요. 두 가지 점. 첫 번째가 뭐냐면 요거 하나예요. 이게 비밀운동단체입니다. 비밀결사단체. 비밀결사단체. 오케이? 그 앞에 봤었던 보안회, 그 다음에 뭐 대한자강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 같은 경우는 전국에 지회가 25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자강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게 명단이 다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 신민회라고 하는 거는, 비밀 조직이었어요. 누가 신민회 회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밝혀졌는지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신민회 회원이 누군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나중에 105인 사건이 드러나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신민회 회원들이 좀 드러났을 뿐이지, 이게 신민회 회원이 정확히 누군지는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죠. 이해됩니까? 비밀단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밀결사단체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요 인물, 이걸 만들었던 주요 인물,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일단은 이분들, 너네 들어보면 다 아는 분들이 있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분은 잘 몰라요. 잘 몰라. 첫 번째가 뭐냐면, 너네 다 알고는 있지만 이분이 뭘 했는지 설명을 못해요.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거 안창호. 누구한테 물어보지? 7명밖에 안 보고 있는데 왜 이래 있는지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예 안 보고 있는지 누구한테 물어볼까? 최아림? 번쩍이고 있는 최아림 씨 보고 있습니까? 최아림 씨 최아림? 번쩍번쩍 최아림? 대답이 없어. 유튜브에 있나? 이제 보고 있나? 백동주 씨 듣고 있습니까? 화면 좀 켜봐라, 다른 애들도. 네, 백동주 씨 고기 만들지 말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해주세요. 네. 백동주 씨,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있나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대답이 없다. 아니, 백동주 씨. 야, 나머지 애들 왜 화면이 다 꺼져 있니? 좀 켜봐. 백지훈.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뭐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업적. 우리 뭐 안중근 의사 이러면은 뭐 이토루 히로부미 사살 뭐 이런 것들 말할 수 있는데, 안창호 선생님은 되게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름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뭘 했는지 막상 설명을 하면 잘 몰라요. 맞죠? 그러니까 일단 이분은 신민회를 창설하신 분이야. 신민회를. 신민회가 뭔지 잘 몰라서 지금 신민회를 창설하신 분이었고, 그 다음에 양기탁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 일단 안창호 선생님은요, 네, 정말 이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기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내가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교육자셔가지고 되게 온화한 성격이셨고, 그러니까 이게 너네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잖아. 맞지?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해외에서는 이제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 움직임이 막 일어납니다. 맞죠? 정부 수립운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해외 각 지역에, 특히 만주라든가 이쪽 지역에 막 정부가 먼저 수립돼요. 그 이제 뭐 상해에서도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뭐 국내에 뭐 한성정부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데, 너네 그걸 통합했던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압니까? 중구난방으로 막 독립운동 단체가 정부가 막 수립되는데, 이걸 갖다가 통합했던 사람. 그 통합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분이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너네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를 갖다가 그 기반을 닦아보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럼 뭐 상해 임시정부 하면은 이승만이 대통령이 해가지고 이승만밖에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김구 선생님하고 솔직히. 근데 안창호 선생님이 그 기반을 만드신 분이야.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신민회 회원들이 너네 잘 몰라서 그렇지 독립운동가의 거의 별들이에요. 별, 스타. 알겠어요? 잘 기억해 둡시다. 알겠어요? 교과서에는 일단 양기탁 선생님하고
안창호 선생님 두 분밖에 안 나오지만 그 말고도 이 신민회원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은 이동휘라든가 응팔의 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동휘, 그 다음에 이회영, 이시영, 알겠습니까? 이런 두 분 형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서울의 가장 부자 중에 부자였는데 가산을 털어가지고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뭐 이상재, 처음 들어본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그랬어요. 근데 기억해 줘야 돼요. 양기탁 선생님은 좀 이따가 이 동영상 봐야 돼요. 내가 이거 설명 다 했어요. 양기탁. 알겠어요. 이거 1907년에 우리가 이제 국채보상운동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 국채보상운동은 사실 대구에서 시작된 거야. 대구에서.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시작된 이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가장 큰 기여했던 게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사였거든요. 배대리 운영하는 신문사였는데 배대리 사장님이었고 사실상 양기탁 선생님이 그 운영 주체였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 국채보상운동에서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다 신민의 회원들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분들 앞으로 계속 보게 될 테니까 한번 외워두세요. 오늘은 그래도 안창호, 양기탁 선생님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거, 얘들아. 이 신민회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별표 한 5개 붙여야 되는데. 그럼 신민회는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건가? 목표가 뭘까? 목표. 요거. 목표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딴 거 없죠, 뭐. 우리 만든 이유는 뭐, 딴 거 없죠. 뭡니까? 첫 번째. 첫 번째. 국권 회복이죠. 국권 회복. 일본이 이제 1905년에 그 외교권 빼앗아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뭐 행정권이라든가 다 이제 국권을 빼앗아 가잖아. 맞죠? 사실상 뭐 껍데기만 한 게 넘잖아요. 대한제국에. 그래서 국권을 회복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 너네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별표 3개짜리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표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화정이에요. 이거 한번 얘기했지 싶은데, 근데 예나한테 물어봐야겠다. 예나는 잘 대답해 주겠죠? 모르더라도. 알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안다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다 모를 거라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도 되는데. 예나야? 박예나? 3초. 1, 2, 3. 네? 예나야. 유튜브 듣고 있었구나. 예나야. 예? 그 공화정이 뭘까요? 공화정이요? 공화정. 대통령 있는데? 잘했어. 일단 대통령이 있다는 거. 정치하는 거? 한 사람이 정치하죠. 왕정도. 다시 말하면 그 공화정의 반대는 이 왕정인데, 맞죠? 왕정이야. 왕정과 공화정의 차이점. 공화정은 왕이 없어요. 정답. 공화정은 왕이 없죠. 오케이? 그러면 대통령하고 왕하고 뭐가 다른데? 권력이 왕한테만 집중되죠. 대통령한테 집중돼 있었는데 박정희 봐라. 지가 다 했잖아. 유신헌법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도 임명하고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했잖아. 박정희도 그랬잖아. 대통령이라면서 뭐 입법 사법 혁명 다 틀어졌잖아요. 유신헌법 아름다운 법이죠. 맞잖아. 그러면 뭐 왕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게? 대통령하고 왕하고 차이점이 있긴 있어요. 사실 선거? 아닌가? 선거? 맞긴 맞아요. 선거에서 뽑은 거 되게 중요한 지적을 했네요. 물론 대통령을 선거를 통해서 안 뽑아도 됩니다. 맞아요. 근데 얘나 잘 얘기했어요. 선거 맞아요. 차이점이지. 그러니까 왕은 태어나자마자 왕인 거죠, 뭐. 맞죠? 태어나자 왕이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얘나가 잘 얘기했지만 선거를 통해서 뽑힌다는 것도 맞지만 대통령은 임기가 있고 왕은 임기가 없잖아요. 맞죠? 고종 죽을 때까지 했잖아요, 왕을. 그게 왕정인 거야. 알겠습니까? 지가 뭐 왕을 그만두면 몰라도 어쨌든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이게 왕정인 거고, 대통령은 임기가 있지. 미국은 4년, 우리는 5년이잖아. 맞죠? 지가 아무리 잘하든 간에 우리나라가 5년만 하고 더 해야 되는 거고,
대통령, 미국은 4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고, 중임까지 가능하고. 그렇잖아요. 맞죠? 그게 대통령이잖아. 자, 너네 이제 공화정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공화정을 갖다가 채택한다는 건 되게 급진적인 거야. 어떻게 보면은. 이해됩니까? 그 너네 고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공화정 한다는 말이 쉬운 건 아니었다고. 근데 왜 이제 신민회가 왜 신민회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신민이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거거든, 이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단체입니까? 공화정, 내가 되게 많이 지금 방금 강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화정을 얘기했던 단체는 뭐다? 바로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그래서 방금 내가 아까 임시정부 얘기 잠시 했잖아요. 이분들 전부 다 임시정부 회원들이에요. 알겠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왕정을 지향했습니까? 공화정을 지향했습니까? 아무도 대답 없겠지만 대답해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뽑았니? 왕을 뽑았니? 거기서? 그냥 그래, 대통령 뽑았잖아. 초대 대통령 이승만 탄핵당하셨죠. 자, 하여튼 대통령 뽑았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입니다. 신민회 회원들이 다 임시정부를 만드셨던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신민회들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공화정을 목표로 했던 게 신민회였다는 거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뭐 독립협회가 뭐 공화정을 추구했다 이런 말은 다 유언비어고요. 그런 거 안 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그 공화주의를 채택했던 단체는 바로 이 신민회라고 하는 거 알아둡니다. 자, 그다음 이 활동 내용 봅시다. 활동 내용. 아, 날씨가 다시 따뜻해지네요. 수업하기 싫다. 맞죠? 그냥 쉬고 싶다. 자, 신민회가 했던 활동 내용 볼게요. 활동 내용.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신민회는 뭐다? 그래, 애국개몽운동 단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실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거는 이 단체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뭐라고? 실력 양성. 오케이? 애국개몽운동 단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나라가 국권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알겠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실력 없이 어떻게 독립을 쟁취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해야 되는 건 뭐다? 교육과 경제 분야에서 가지고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안창호 선생님은 또 원래는 교장 선생님이세요. 교장쌤. 와, 교장쌤이 독립운동 하시고. 알겠어요? 교육. 그러니까 대성학교 이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산에 있었던 오산학교. 오산이 아니죠. 정주에 있었어요. 평안도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가 있었어요. 오산학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육 활동을 갖다가 되게 강조하는 거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경제 분야에 있어 가지고 우리 어떤 경제적 어떤 그 부흥, 평양 자기회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본도 축적하려고 그러고 어쨌든 실력 양성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봐봐, 신민회가 앞서 봤었던 그 보안의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이거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그 단체들은 사실 무장투쟁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었어요. 다시 말하면 너네 의병운동을 되게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 이 지식인들 눈에서 봤을 땐 의병운동은 정말 무식한 짓이었어요. 그런다고 일본이 망하냐고. 응? 일본을 이길 수 있냐고. 그렇게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무장투쟁을 갖다가 되게 회의적으로 봤지만 신민회는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장투쟁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투쟁을 당장은 아니지만 준비부터 해야 되는 거. 준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쌤이 늘 아까 했지만 이 애국개몽운동, 이 실력양성운동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사회진화론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한계점을 많이 보여준다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아니야. 알겠어요? 사회진화론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무장투쟁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해야 된다고. 준비는 하자 우리가. 그래서 만주 오케이? 특히 이 영어를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요.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만주
삼원포 또는 보하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뭐 요즘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삼원포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게 유하연 삼원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를 만든 거예요? 바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드신 거죠. 알겠습니까? 안주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되죠. 삼원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학사라고 하는 거예요. 경학사. 경학사. 알겠습니까? 무슨 출판사 이름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지학사도 아니고 교학사도 아니고 경학사라고 하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이게 서간도라 불렀거든. 근데 나중에 간도는 설명해 줄게요. 어차피 할 거니까. 독도간도 할 때. 이 서간도 지역의 유하연 여기가 어디냐면 옛날 고구려의 수도가 어딘지 아닙니까? 너네. 고구려의 초창기 수도 아는 사람? 생각난 김에 한번 물어보자. 고구려의 초창기 수도 어디에서 국내성으로 이동했지? 장수왕 때 국내성으로 천도했는데 국내성으로 오기 전에 원래 수도가 어디게? 혹시 아나? 와, 대답해봐. 개경. 개경은 더 미치지 않니? 개경은 평양보다 더 밑에 있는 게 개경인데 그 고려의 수도고 고려 말고 고구려의 수도 초창기 수도 혹시 압니까? 장수왕 이전의 수도. 와, 모르네요. 와, 그러나 너네 졸본이라고 하는 거 못 들어본 적 없어요? 졸본 잘 모르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근처입니다. 그냥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구려의 수도가 있는 데가 그 유하연이에요. 거기가 졸본. 알겠습니까? 그 일대가 고구려 유적이 막 질비하게 있다고. 가보면 다 이제 고구려 유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거기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드신 거야. 되게 좀 의미 깊지 않니?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고구려의 수도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만드신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경학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일종의 서간도에 만들어진 한인타운. 물론 그 이전에도 한인들이 조금 살고 있었어요. 그게 압록강 바로 건너편이기 때문에 멀지 않은 곳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일본의 감시가 사실상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독립군도 양성하고 독립군을 양성하게 되는데 독립군을 양성하는 학교도 만들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 유명한 신흥 무관학교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독립운동가들은 다 여기 출신이 많았었어요. 알겠습니까? 너네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게 기존에 봤었던 애국개몽운동 단체하고 다르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들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이게 해외에다가 이제 한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조선인들이 집단으로 살 수 있는 거주지를 건설하고 있는 거거든. 이해됩니까? 이 돈이 적게 들겠나, 많이 들겠나? 너네 생각해봐. 너네 지금, 뜬금없이, 제주도는 우리 국내 땅이니까, 만주에다가 땅 사고, 건물 사고, 농사질 건물 사고 해가지고 막 이런 학교도 만들고, 이거 돈이 적게 들겠나, 많이 들겠나? 무지 많이 들거든요. 그 돈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돈이 전부 다 이런 분들이 내서 만든 거야. 이회영, 이시영. 알겠습니까? 너네 안동에는 이상용 선생님. 그런 분들이 자기 가산 털어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요. 그분들이 그냥 자기 재산 같은 거 안 팔고 서울에 남아가지고 그대로 살았다면 지금 뭐 엄청나게 잘 살았을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분들 전부 다 지금 안타깝다니까. 그러니까 독립운동 자손들이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네 보면은 비참해요. 전부 다 그렇다니까요. 거의 뭐 기초수급자들도 많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였던 이분들이, 그러니까 진짜로 이분들은 서울에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거든요. 그걸 갖다가 빨리 판다고 제대로 돈도 못 받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수백 평 되는 그 땅을 갖다가 다 풀고 노비들 다 풀어주고. 이해됩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이런 걸 만드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오고. Remember me. Remember you. Remember he. 기억해 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영어를 못해가지고 영어 좀 배우고 싶다 제대로. 자 그런데 자 일본이 이걸 가만 냅둘 리가 없죠. 알겠습니까? 아 이거 결국 못하겠다. 야 우리 그냥 오늘 그냥 신변에만 하자. 그랬어요. 신변에만 하고 아 이거 한번 끊어야겠다. 몇 분 남았니? 5분밖에 안 남았네. 어떡하지? 자, 더 하자 그냥. 아유, 끊을게 이거.